31번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이 임시관청인 실록청을 설치한 뒤 실록이네요. 사관의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죠. 예.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편찬 과정에 국왕이 관여할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조선의 그러한 역사의식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예. 편찬 과정에 국왕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열람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초, 중초, 정초 3단계로 편찬이 되었다. 자, 이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것을 고르면 돼요. 이렇게 신중을 기하해서 3번 이제 편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개는 4대 사고, 임진왜란 이후에 5대 사고에 이제 보관이 되었다.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그 4대 사고는 이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한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이게 전주 사고 외에는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게다가 5대 사고는 춘추관 빼고 나머지 4군데는 다 산 쪽에 있습니다. 깊숙한 산. 특히 뭐 강화도 같은 경우는 또 섬으로까지 돼 있으니까 더욱 이제 외적의 그러한 외부 세력의 그러한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밀 유지를 위해서 편찬에 사용된 자는 세초 물로 씻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보면 국정을 날짜 순으로 기록한 최대 분량의 역사 기록입니다. 국정을 날짜 순으로 기록했다는 건 이건 일지가 되는 것이죠. 예, 일기 또는 일지. 예, 이게 정답이 되는데 최대 분량의 단일 역사 기록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즉 왕의 비서이죠. 승정원 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조선왕조실록 한번 정리를 해보죠. 조선왕조실록은 1392년 태조 이성계서부터 철종 때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일지가 아니라 각 왕별로 그 다음에 시대 순서대로 쓴 편전체 사서라는 거. 그 다음에 실록 편찬은 이제 그 전왕이 죽은 다음 왕 즉위 초기에 이루어진데 국왕 관여가 불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관 내 실록청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건 이제 시정기, 그 다음에 사초, 각 관청의 등록, 일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승정원 일기, 그 외에 문집 일기, 야사류.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최고 정무기관이 비변사죠. 여기에 일진 등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성록이 있어요. 왕의 일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자체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지만 이 두 개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실록 편찬은 3단계 초, 중, 정초. 그 다음에 정초본까지 인쇄한 다음에는 이것을 사고에 수장을 하고 편찬에 이용된 이런 각종 자료들은 모두 세초 불에 씻어 없앴습니다. 이런 필화를 막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조선 전기 사고, 서울의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이런 대도시 있었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전주본만이 임진왜란 때 살아남아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 산으로 간댔죠. 강화도 정족산, 전북 무주 적상산, 경북 봉화 태백산, 강원도 평창 오대산 아주 높고 헌준한 산 쪽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번 다음 상황이 벌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 백범일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백범 김구와 관련된 것이고 이분이 이제 그 을미사변에 관련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일본인 스치다 뭐 옛날에 이제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긴 했죠. 예.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 을미사변과 관련된 그 원흉으로 착각을 하고서 일본인 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고종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죄목이 희한하게도 국모를 복수하게 한 것이다. 이 사람 빨리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김구가 이제 인천 감옥에 잡혀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이 명령을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뭐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백범일지에 섞였기 때문에 사실로서 막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는데요. 아무튼 이 백범 김구가 스치다 중이 죽인 거 을미사변과 관련된 것이고 이게 바로 189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걸 찾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보다 앞서거나 더 뒤면 안 되겠죠.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광해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광해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선교사 알렌이 세웠는데 이게 이제 1885년에 1월에 광해원을 시작했는데 동년 4월에는 이름을 제중원으로 민중을 구제한다는 이걸로 개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거를 물어본지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차를 타고 청량리로 가는 학생. 최초의 전차가 1899년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운행이 됐죠. 해당 안 되죠. 인천으로 가는 기차, 최초의 기차 경인선 제물포에서 제가 서울까지인데 이게 또 1899년이에요. 전차나 전철이나 똑같아요. 최초 개통 해당 안 되죠. 자, 한성숭보를 보고 있는 노인. 한성숭보는 1883년 방문국에서 출간을 했고 열흘마다 발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갑신정변과 관련됐다고 해서 1884년 12월 이때 이제 그 폐간이 됩니다. 음력 12월이라는 건 1885년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게 봐도 1885년 이후에는 한성숭보를 한 건 없고 86년에는 한성 주보로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발행이 되는 뭐 이런 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한성숭보라는 건 자체는 없어졌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복궁에 설치된 전등과 관련이 있었죠. 전등이 최초로 가설된 것은 경복궁 건천궁 내에 1887년에 가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개통을 했다, 전등을, 개통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했다면은 이건 해당이 안 됐지만 이미 개통이 돼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꿈에 신이 7장의 의복을 입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나는 초나라 희왕의 손심인데 서초패왕 이게 항우죠. 그렇다면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제를 조문한다는 조의제문이죠. 이거 지은 사람 김종직이죠. 영남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김갱필, 유호인 등을 제자로 이뤘다. 이 사람들이 이제 김갱필은 들어봤을 거예요. 사림. 근데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는 좀 알 수는 없겠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서원을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풍계군수 주세붕이 1543년 세운 백운동 서원이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권근, 하륜 등과 동국사람 현천했다. 권근, 하륜은 국초, 여말 선초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바로 그 관악파 출신. 이거 해당이 안 되죠. 예. 세조의 왕이 찬탈에 반대하다 죽임을 당하였다. 이건 사육신이죠. 뭐 성상원, 박팽년 뭐 이런. 김종직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 될 확률이 높은데 죄송합니다. 예. 5번 한번 보죠. 향약의 시시. 김종직이 향약의 시시 이거를 주장했다. 향약 시시와 관련돼서 알려진 사람은 조광조와 김안국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조광조를 보통 펴요. 예. 김안국은 이제 여시 향약을 중국 이거를 이제 언해한 거로 중심 인물이긴 한데 아무튼 뭐 둘 다 관련이 있지만 이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김안국이 아니라 조광조예요. 이 내수사 장리 왕실과 관련된 이 내수사가 고리의 그런 이자 대출 이런 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 예. 아무튼 김종직하고는 관련이 없다. 김종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배울 수 있는 것은 뭐 조의제문 뭐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예.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김종직은 조선 전기 성리학자 영남학파의 종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라지는 의제, 초나라 왕 의제를 조문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김일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관으로서 무오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래서 부관참시까지 당했죠. 자, 김종직은 자 우리 사림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야은 길재 선생이 경북 선산 쪽으로 은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김종직의 아버지 이제 김숙자를 이제
가리키고, 이게 아들 김종직으로 이어지고, 김종직의 제자 중에 이제 그 여기 나온 것처럼 정여창이라든지 김갱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 이제 뭐 김갱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학 동자라 가지고 소학을 엄청 강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향약, 소학하면 다 사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아직 향약은 이때 이제 언급되진 않고 소학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예. 그리고 김일선 뭐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또 유호인도 있고 남해원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제일 뭐 확실하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번 다음과 같이 군제를 개편한 내각이 추진한 계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칙령 169호로 훈련대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폐지하고 여기 보면 이제 육군을 두 개로 친위대와 진위대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개혁 내용을 뭐 확실히 알면은 이게 뭐 을미 개혁이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1,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을미개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 2차 가보개혁에서는 아마 그 군제 쪽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뭐 군대 해산 이런 거 보면 진이 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1,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중에는 가장 최종적인 개혁일 거다라는 생각은 두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친위대 같은 게 이제 시위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친위부대는 말 그대로 이제 왕의 친위부대가 되고, 시위라면 좀 더 이제 가까이서 지킨다는 의미가 되고, 진위대는 이제 주요 이제 지방 군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훈련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일본하고 결탁이 돼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이 이제 우범선 같은 사람,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인데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을미개혁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은 이게 을미년과 관련된 뭐 을미개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잘 모르더라도 이제 이 진위대라는 걸 통해서 군대 해산 때 이제 진위대가 나오니까 뭐 요거를 염두에 둔다면 을미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단발령이라든지 이게 뭐 제일 유명하고, 뭐 그다음에 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종도법 실시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계획 관련돼서는 뭐 이제 그 소학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편사무, 원래는 이제 갑신정변 때 우정국을 개국하면서 우편사무를 하겠는데 10년 만에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우체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 자,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음본위 화폐 제도는 이거는 이제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의정부와 각 아문, 이 아문으로 바꾼 것이 의정부의 아문으로 바꾼 것인지 파라문으로 바꾼 것이 1차 아문인데, 이거를 내각과 부로 바꾼 것은 2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기 이제 훈련대가 이제 개입을 하니까 이걸 폐지를 하고 이제 개혁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최종적인 힌트는 이 친위대 진위대 요거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5 다시 한번 이제 을미기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을미사변 결과 민비시해 사건, 태양력 사용, 소학교 설치, 우편사무, 우체사, 종도법, 단발령, 건양이라는 새로운 연호,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뒀다. 그리고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거 여기 나오고 있지만, 경제 쪽과 관련돼서는 은본위 화폐제. 나중에 이제
근본이 화폐제로 또 바뀌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많이 안 할 것이고, 이제 아까 나왔던 6조를 8암으로 바꿨고, 다시 아문 체제를 7부로 바꾼 것이 2차 감호개혁이 된다는 거. 예.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35번 가와 서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괴양기 조선이 청일과 맺은 조약인데, 자, 강화도 조약,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맺었는데, 이거는 운요 사건이 이제 원인이 됐죠. 일종의 포함외교, 일본 군함 운요가 영종도와 강화도 초지진 등을 공격하면서 도발하면서 위협을 했죠. 이거 맞는 내용이죠. 기억.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의 원인이 되는 거, 이거 이제 이모곤란이죠. 자, 요때 이제 그 사태수습을 위임받은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청이 개입을 하면서 청과는 이제 그 조총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흥선대원군을 압송해서 텐진에 연금을 시켜버렸죠. 예. 그리고 이 조총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청의 종주권, 속방이라는 것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서두부터. 그 다음에 갑신정변과 관련돼서 일본이 맺은 것이 이제 한성조약이 있고, 청일이 충돌하면서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것은 텐진조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총상민수륙 무역장인데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행위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정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고, 자, 한성조약에 보면은 일본 공사 간의 호위병 주둔이 허용되었다. 자, 요거는 제물포 조약의 내용입니다. 이모곤란 때 남병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경비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고, 한성조약의 내용은 일본 공사관 신축비용, 이때 뭐 피해봤다, 이거 신축비용 내라, 이거를 강요하게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기사에 소개되는 사진전에서 전시된 자료를 적절한 것은, 110년 전 뭐 어쩌고저쩌고 외국인 이렇게 되는데, 자, 이 13회 항능검이 실시된 시기가 2001년이에요. 그럼 110년 전이면 2011년이니까 110년 전이면 1901년이 되겠네요. 예. 이때에서 볼 수 있는 거 찾는 것인데, 1901년이면 아직 한일 병합 1910년에 병합이 됐으니까 그 전이니까 그런 것들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1901년에 이렇게 멋진 이런 게 나오긴 힘들죠. 이게 그 화신 백화점인데, 오늘날 그 백화점하고 아주 유사한 뭐 그러한 것이 돼요. 박흥식이라는 이 기업인이 세웠는데,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 전광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디귿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게 여기 기역이 있죠. 이 기역은 여기 남산에 있는 그 신사예요. 자, 신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 신사참배 생각하면 이건 확실히 일제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답은 니은, 니을이 되는데, 니은은 이게 그 송전탑이에요.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인데, 우리나라 그 전기 보급과 관련돼서는 한성 전기회사를 이제 미국과 합작을 해서 콜버난을 통해서 1898년에 설치를 해서 이 송전탑이라든지 전차 이런 거 관련돼서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 외국인 선교사가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언제 이렇게 됐냐? 최초의 여학교 외국인 여교사 선교사가 이제 세운 학교 이화학당이 있고, 이게 이제 1886년이고, 그 이후 뭐 정신여고라든지 뭐 배화학당 등등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정답은 기억리은 4번이 되겠고요. 37번 다음은 어느 선언문과 관련된 언론의 반응이다. 이 선언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슬프다 어쩌고 저쩌겠는데, 여자는 어쩌고 저쩌겠는데,
굉장히 그 여성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랬더니 당시 신문이 이제 황성신문, 제국신문, 독립신문 등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독립신문이 1896년에서 1899년까지 존재했으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실이 되는데, 이게 바로 1898년에 있었던 서울 북촌 지역에, 서울 북촌이면 좀 이제 명문집 여자들이 되겠죠. 좀 있는 집들이 되죠. 예를 들면 부인들이 이제 만든 단체인, 여권 단체인 찬양회가 발표한 여권 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천부인권, 하늘은 이제 누구나 다 남녀 뭐 성별, 인종 이런 것 없이 동등하게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부인네들이 이런 말을 하고 사업을 창설할 생각까지 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이러한 여성들도 이제 깨워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성여학교를 그 이듬해 이제 설립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찬양회의 공식 집회에서 낭독됐다, 맞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선언문, 맞죠? 북촌 양반 부인들, 맞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가 세워지는 배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순성여학교, 이것도 맞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4번이 틀렸네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아까 앞서 문제에서 잠깐 나왔었죠. 제가 이화학당이랬죠. 예. 순성여학교가 세워지는 건 맞지만 이화학당이 1886년에 세워지고, 순성여학교보다 먼저 아까 뭐 정신여고, 이게 뭐 그 당시 여고란 말은 아니겠죠. 이게 188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고 천부인권에 기반을 둔 것이다. 맞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지도는 어느 사건의 전개과정이다. 이 사건 관련 거 3일로 끝났나봐요. 3일 천하, 그리고 우정총국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세력은 무엇이냐. 자, 우정총국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개화파가 되겠고요. 홍영식 등.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제 경우궁으로 이제 그 개화파와 이제 보조를 같이 해서 나오는 것인가. 이제 나는 이제 그 일본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민비가 이를 거부를 하고 이제 창덕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청에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이게 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전이 벌어지고 결국 개화파 세력과 일본은 철수하게 되죠. 예. 자, 그럼 하나씩 보죠. 개혁정강을 9강에 전교로 공포했다. 개혁정강 14조가 있죠. 예. 뭐 신분제 폐지라든지 뭐 지적법 개혁 같은 것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이죠. 9강의 환궁을 호위하였다. 예. 뭐 여기 뭐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일본군 세력이 이제 9강이 이제 이제 그 여기 이제 경우궁으로 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의치 않자 이제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뭐 다시 창덕궁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호위를 했는데 청나라군이 이제 일본과 공격을 하는 것이, 교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청인데 사건을 빌미로 흥선대원군을 압송하였다. 자, 흥선대원군을 압송한 것은 갑신정변이 아니라 이모군란과 관련돼 있죠. 앞서 문제 나왔지만, 예. 그러니까 그 세력 자체는 청은 맞지만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갑신정변이. 예, 이때는 흥선대원군은 이미 연금된 상태입니다. 청나라 텐진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개화파와 일본은 정교를 사전에 모의했죠.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 그 이듬해 충돌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충돌하지 말자. 그래서 공동 철병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공동으로 알리고 파병하자. 이런 내용이죠.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빌미를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했죠. 자, 다음 39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경쟁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조사 어쩌고 쭉쭉 나오는데, 이거 뭐 토지조사 사업이죠. 이 1910년대예요. 이 1910년대의 일제정책은 우리나라의 산업 자원을 이제 통제합니다. 허가 형식으로 해서 통제를 해서 일제가 원하는 경제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지세령 등을 통해 지세 지배 중과를 꾀하였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하고 지세령과 관련이 돼 있어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목적이 이제 총독부의 어떤 재정, 식민지 운영을 위한 재정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이 토지세를 걷는 것이죠. 그러려면 토지를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맞는 내용이고, 호남선, 경원선, 한경선 등 철도망을 확보했다.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모르지만, 자,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자원을 수탈한 다음에 이걸 날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경원선이라든지 이제 물자 자원이 많은 한경선 뭐 있죠. 곡식이 풍부한 호남선 뭐 이런 거 확대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모르지만 확실히 보죠. 그 다음에 광산 조사를 통해 전국의 지하전을 파악하였다. 광산, 이거 이제 그 광업령이라는 게 있어요. 광업령, 산업령, 어업령 뭐 이게 다 1910년대 나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게 이제 회사령이죠. 이게 1910년에 됐죠. 맞는 내용이고, 그럼 정답은 5번인데 농업임원을 장려하게 동양척식주체를 설립했다. 이게 1908년이죠. 그 전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같이 능 구조가 바뀌게 된 집주정기. 이게 바로 그 철종 때까지 그 왕릉이고, 홍유릉은 이제 대한제국으로서 능 방식이 달라요. 황제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능 양식이 됩니다. 예,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 예. 자, 아무튼 이제 황제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1890년 10월에. 예. 그래서 이제 청과 대등한 의식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답은 뭐 4번이 되겠죠. 고종이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1897년 했는데, 원래 제후 왕들은 땅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종묘 사직이라고 하죠. 사직. 예. 그러나 천자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예. 그러한 중국과 대등의식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세웠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왕실과 관련된 것인가, 국왕 중심으로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독립협회가 이제 독립문을 세운 것은 이것도 역시 청으로부터 뭐 이러한 종속정액을 벗어나려는, 옛날에는 이제 이게 그 독립문이 아니라 영음문, 청나라의 은혜, 뭐 중국의 은혜에 뭐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 다음에 한청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게 1899년인데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조총 상민 수료국장 같이 그 황당한 뭐 일방적으로 청에게 유리한 것인데, 이게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근본적인 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면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종의 인사를 계기로 완성돼. 이건 3.1운동이고 뭐 전혀 관련 없고, 조일수호족의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이 강화도 조약이죠. 근데 여기서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대우진다는 것이 아니라 청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